자, 지금 하는 건 책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과 할 때도 한 번씩 경험을 하실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책에 정리되어 있거나 하는 개념서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통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언제 하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 니네가 언젠가는 이제 풀어볼 시기가 온단 말이야. 고딩이 되셨을 때. 그때 특강 형식으로 그래프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틀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좀 분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좀 뽑아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오늘 수업하는 것 자체는 그냥 고3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미리 해주는 건 여러 번 봐야 된다는 선생님이 수업 컨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 풀 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내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이 뭐를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 못하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문제 푸는 게 좀 버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 나중에 이제 수학과 진도 나가게 되시면 오늘 써준 여러 가지 관계식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였지 라고 딱만 떠오르면 문제를 이제 접근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주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주어진 식을 딱 봤을 때 자 봤을 때 증명하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딱 그려줄 거거든. 자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돼? 그래프 또는 그림이 떠올라야 돼.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참고로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모 6번까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몇 개요? 6개까지 있다. 뭐야 오늘 이거 설명하면은 여기 집 갈 시간인데. 그렇지 않아. 자 보세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는 게 수학 3과정에서 제일 중요해. 어디 봐. 왜? 너무 재준이가 싫나? 목이 아파서. 목이 아프다고? 아 목이가 힘들다고? 그래. 자 저도 민가의 자리 가서 볼래요. 굳이 왜 움직여? 몸 괜찮잖아. 아니 저도 이거 은근히 있어요. 키가 얼마나 작으시다고 고개를 들고 보세요. 민가의 자리가 솔직히 제일 편해요. 저기가 민가이죠. 그 프린트 좀 뒤에다 놔. 자 한다. 증가함수 함수에서 증가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증가함수 국어사전 똑같아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뭔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X축, Y축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자 그래프가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위로 쭉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드린 게 모두 그래프를 설명하는 정의들이야.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써주는 거 내가 나중에 물론 이제 수요일이 휴강이긴 하지만 언젠간 다시 얼굴 볼 날이 오지 않겠니? 질문을 할 거야. 질문도 할 것이고 틀리면 유일하게 내가 시험 보는 것 중에 개념 시험 보는 파트다. 내가 여기 필기해 주는 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1번 증가함수와 감수함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림과 식 써야 돼. 2번 서술하시오. 3번 서술하시오. 그대로 될 거야. 일단 사전 예고하고 언제 할 건데? 노트 필기해 주는 거 그대로 쓰게끔 시킬 거라고. 언제 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지. 노트가 필기. 어쨌든 오늘 집에서 숙제할 때 이거 노트 정리 당연히 하시는데 외워놔야 돼 이거. 그리고 수업화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죠? 자 그럼 증가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그래프 위에 점 두 개를 탁 찾아. 그럼 그 녀석의 각각의 x좌표들이 존재하겠죠? 그 녀석들을 각각 x1번, x2번이라고 쓰면 자, 그 녀석을 대입했을 때 맞는 y좌표가 존재하겠지? 물론 이 그래프는 fx라는 함수야. 자, 그럼 대입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얘는 x1을 대입한 함수값을 fx1이라고 하고 얘는 fx2번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함수값의 뜻에 의해서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세요. 알겠지? 심오한 거 하나도 없어.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럼 잘 봐. 특징이 어떠냐면 x1번보다 x2번이 당연히 크지. 그러면 형태가 얘는 x1번하고 x2번하고 비교했더니 x2번이 더 커. 그럼 그때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작은 녀석을 대입한 함수값과 큰 녀석을 대입한 함수값하고 비교를 하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저 파란색 글씨가 증가함수를 뜻하는 정의예요. 나중에 미분적분까지 가시면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나 선행을 많이 나가면 과요불급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증가함수의 정의가 파란색 글씨인데 나중에 미분적분하게 되면 이걸 까먹어. 미분적분할 때 증가함수 정의가 새롭게 나오거든. 근데 그게 정의인 줄 알고 애들이 시험 볼 때 틀려. 개념적인 면에서. 근데 증가함수는 정확하게 얘밖에 없어. 증가함수의 정의.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니네가 나중에 뭔가를 더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파란색 글씨가 정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감소함수는 반대입니다. 자, 아래로 쭉 처박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점 두 개를 딱 찍어요. 자, 했을 때 얘가 x1번이고 얘가 x2번이에요. 자, 그럼 대입한 함수값이 당연히 x 자, 얘가 fx2번이 되겠죠? 자, 얘가 fx1번이 되겠죠? 자, 그럼 반대인 거 알 수 있겠니? 일단 x값의 크기는 당연히 x1번하고 x2번하고 x2번이 당연히 크지. 근데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반대로 누가 더 커? 작은 녀석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크죠? 이해됐습니까? 자,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f x2번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게 감소함수에서의 자, 표현 방식입니다. 그거밖에 없어 증거함수는. 자, 그 다음 수학할 때 겁나 많이 나올 표현이에요. 자,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어. 혹시 들어봤냐? 아니. 처음 들어보죠? 자,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기울기함수. 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정확하진 않은데 선생님이 알기론 똑바로 앉아있는 원래 수학 개념서 같은 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보면은 일본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해석하는 책이 사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학 단어들이 대부분이 수학 일본어 그 서적에 나와 있는 수학 단어를 한국 버전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아. 뭐 방정식, 함수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서 따온 거야. 비슷하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얘도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우함수는 요즘 책에는 우함수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짝함수라고도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요. 기함수는 홀함수라고 불러요. 우가 찾다 어디 봤어요 영상에서. 뭐 읽을 거리에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영상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랑 그러면 우함수는 정확하게 뭐냐면 y축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는 녀석들을 우함수라고 해요.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쓰냐면 우함수부터 얘기할게. 잘 봐라.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일부러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번호는 6개까지 있지만 조금 많아 양이. 그래서 자,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인 구조인데 잘 들어라. 우리 저번 시간에 대칭이동 공부했죠? 거기 있었던 것 중에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있었지. 기억나니? 근데 그날 한 거랑 오늘 한 거랑은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 공부한 건 어떤 점 또는 그래프를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지. 움직인 거지. 움직인 거. 근데 오늘 하는 건 움직인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자, 대칭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y축 기준 데칼코마니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야. 뉘앙스가 달라. 알겠어요? 이동을 시킨 게 아니라 이동을 시켜보지 않아도 지 스스로 y축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스스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정의가 달라. 그래서 그때 했던 거랑 계산을 우리가 막 했었잖아. 스스로. 얘는 지 스스로 대칭이어서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돼요. 오늘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냐? 지금이야 얘네가 아직 중딩이니까 뭐 모르지 사실은. 저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도 나가보면 내가 왜 이걸 자꾸 어필하는지를 그때 가면 알아. 알겠죠? 해보세요. y축 대칭의 대표적인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릴게. 자, 이거 y축 대칭. 물론 적으면 포개죠. y축 기준으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y축 기준으로 여기에 자, 요점 하나를 딱 찾아요. 얘가 마찬가지로 x1번이야. 근데 얘는 번호는 이기준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y축 기준으로 적었다가 피면은 반대편에 어딘가 딱 있겠지. 여기 떨어진 칸수가 x칸이잖아. 반대편으로 딱 넘어왔으니까 좌표상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요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x인데 두 점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가 플러스 x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뭐가 맞냐면 함수값이 정확하게 똑같아. 이게 우함수의 정의.
자, 그러면 식은 간단해요. 얘들아, 그림 생각하고 식 떠올라야 되는 거야. 파란색만 외우면 안 된다. 내가 그림 써놨지 제일 거기다가 니네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최종 결론은 빨간색 글씨야. 알았어요? 식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랑 뭐랑 같다고 했어? 요 녀석 대입한 거, 요 녀석 대입한 거에 함수값이 똑같다고 했지. 그럼 얘의 함수값은 얼마야? f, x. 요 녀석의 함수값은 f, 마이너스 x. 둘이 서로 어때? 같다. 이게 정이야. 끝이야. 우함수의 정. 그래프와 식 하나만 알면 땡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함수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 y축 대칭인데 지 스스로 대칭이다. 대칭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점 대칭이에요. 자, 우리 원점 대칭 이동도 공부했지.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요?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같이 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도 똑같아.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원점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어. 스스로 갖고 있다고. 오늘 하는 게 이동시키는 게 없어. 다 지 스스로 갖고 있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적분까지 들어가시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간단히 하시는데 뭐 지금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방금 내가 손바닥으로 지은 거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 이게 3차 함수 기본 그래프예요. 나중에 저기 기본 그래프. 네, 이게 기본. 니네 2차 함수 그래프 기본 그래프 이거 그렸잖아. 3차 함수는 기본 그래프가 이거 나중에 신동선. 미분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자, 4차 함수는 4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쌤이 맨날 말해주세요. 내가 이거 그리니까 너 이거 초점 잡는 거 아니냐고 디스했잖아. 그랬어. 기억나냐? 네. 그래서 4차 함수. 쓸데없는 것도 기억 잘하시. 잘 봐. 어떻게 되냐면 4차 함수가 언제 나와? 그것도 미분적분 빼. 그러니까 4차 함수의 특징을 분석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을 때는. 3차 함수 그래프부터는 미분적분 영역으로 니네는 바뀌었어. 선생님 때는 고1 때 고차 함수의 그래프 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봤거든. 3차 함수가 원래는 이거 말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되게 다양하게 그려지는데 이게 니네 교육과정상에서는 바뀌어가지고 미분적분 때만 하고 그냥 안 나와. 선생님 때는 다르게 니네는 미분적분 할 때가 그 난이도의 갭 차이가 되게 커. 선생님 때는 고1 때도 내용이 조금 어려웠거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쉽지. 사실은 많이 쉬워졌지.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헉하고 고2 끝날 때 과정할 때도 헉한단 말이야.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쌤 서술형 없었잖아요. 없었죠. 수능 볼 때도 서술형 없었어요. 수능 원래 지금도 없어. 지금도 없어. 주관식이구나. 단답형인데 마킹을 하는 거지. 주관식이 있잖아요. 그건 있어. 답만 마킹하는 거고 서술 그 언제 다 보관자. 그 서술은 나중에 수리논술 같은 거 이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잘 찍기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에 수능 30번 9 찍어서 맞았잖아. 마음에 트와이스. 그거 찍는 법 있다고 했어요. 객관식에.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 수가 일정해가지고 21까지 4개 5개. 자, 잘 보세요. 자, x를 마찬가지로 대입한 점에 y좌표가 있으면 그 녀석을 마찬가지로 fx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얘 반대 방향에 있는 점을 f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거든. 마찬가지 반대로 넘긴 거야. 자, 근데 이게 원점 대칭 이동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설명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 자,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2,3일 때 자,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얘와 원점 대칭 이동 시켰을 때 그래프를 내가 점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 녀석의 연장선을 그려서 똑같은 길이만큼 뻗어나갔을 때 여기에 찍히는 점을 내가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 점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좀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와 자 여기다 연결을 이렇게 탁 해. 그럼 어떤 길이가 존재하겠지? 그럼 그 녀석을 그대로 방향 유지하면서 반대편을 딱 그어. 그럼 정확하게 길이가 같게끔 반대 방향에 갔을 때 어딘가에 자 마찬가지로 뭐가 찍히냐면 점이 하나 딱 찍혀요. 그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되고 y좌표는 당연히 f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게 기함수의 기초 원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처럼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야, 합동.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폭이랑 똑같아요. 합동이기 때문에 폭이 요렇게랑 요렇게랑 똑같아요. 자, 이 길이를 뜻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라.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양수지, 양수. 그럼 이 길이가 fx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얘가 음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지 별표 길이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f x랑 같은 건 f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길이가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로 안 나오고 보통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5를 넘긴 걸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f 자 좌변으로 바꿔서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라고 보통은 나와. 물론 같은 식이잖아. 마이너스 넘기면 똑같잖아. 자 그래서 기함수를 뜻하는 정의가 파란색 식이에요. 그림이랑 세트로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나요? 알았냐? 내가 오죽하면 개념부터 시험을 보겠어. 이거밖에 안 해. 너무 중요해. 지금 수투선에 나간 애들은 이거 또 보고 있대. 까먹어가지고. 걔네들 시험 봤어, 또 같이. 물어봤거든? 어떤 애는 또 연락이 와서 그때 선생님 그때 함수 그래프 설명해줬던 거 영상을 못 찾겠어요. 근데 내가 찾아서 보내줬지. 근데 왜 필요하냐 했더니 미적분 하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나오거든. 아 이거 몰라가지고 못 풀어. 파란색. 이거 몰라가지고 못 푼다. 딱 보자마자 아 무함수네, 비함수네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다음. 근데 지금 3번이에요? 응. 그럼 1시간에 몇 분 안 걸리는데요? 몇 분 지났는지 세 분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띵을 할때 한 51분이니까. 아니 지금 금방 완전 빨리 됐잖아요. 빨리 해준다며. 하나당 하나씩인 거잖아요. 지금. 1시간 걸린다 해서 쫄았지. 자 x는 a 대칭도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이 아니라 스스로 대칭이다. 수댕. 야 x는 a 대칭 이동은 관계식 기억나냐? EA 마이너스 뭐였냐? 여기 점 찍히는 x 좌표가 2a EA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지. 뭐시 노트 정리 저번에 했던 거야. 자 이거는 대칭 이동 시킨 거죠? 시킨 거야. 근데 얘는 지 스스로 대칭이야. 자 근데 봐봐라. 내가 이따가 증명해 줄 때 이거랑 똑같은 거 또 나와. 잘 봐. 헷갈려하면 안 돼. 똑같은데 의미는 좀 다르다고. 자 그림을 그릴게.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하나 그렸어요. 이 그래프가 x는 a라는 직선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칭 이동이나 대칭이나 그나마 같이 적용해도 되는 건 데칼코바니의 개념은 똑같다. 이거 적으면 포개죠. 똑같이 포개죠.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a 기준으로 x칸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하나씩 찾아요. 자 여기 길이가 x칸이야. 그러면 생각 구분을 한번 지워보자. 자 x칸 떨어져 있을 때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냐? a에서 x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x겠네. 자 얘는 x칸만큼 마이너스 9로 갔으니까 얘는 a에서 x칸만큼 빼면 되겠네. 그럼 y x좌표가 나왔죠? 근데 뭐가 성립하냐면 파란색 점끼리 접으면 포개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대입했을 때의 y좌표가 똑같아. 이게 x는 a 대칭의 정의야.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 얘 식이 두 종류다. 잘 봐라. 첫 번째 뭐가 같다고 했죠? 이거 대입한 함수값 이거 대입한 함수값 똑같다고 했지. 자 그럼 식이 f a-x와 f a 플러스 x가 똑같다라는 게 첫 번째 식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건 얘를 좀 모양을 변형을 하는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a-x를 치환.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일단 이거는 노트 필기할 자가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 T문자를 여기다가 대입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x는 a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를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t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a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f 2a 마이너스 t라고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알겠죠? 근데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파란색과 빨간색은 좀 다 알고 있는 걸 추천합니다.
자 무조건 식만 외우지 말고 그래프까지 세트로 항상 외우자. 자 그러면 아까 내가 ft는 f2a-t라고 정리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t라고 쓴 거는 치환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했던 거였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c 문자를 안 쓰고 똑같이 x 문자를 써. 그럼 c가 어떻게 되냐면 f2a-x 이렇게 나와.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 x는 a라는 라인 기준으로 지 스스로 대칭인 거를 표현하는 관계식이에요. 자 빨간색을 딱 봤는데 대칭이라는 걸 해석을 못하면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야.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는. 자 그러면 저거를 적용하는 연습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잘 봐. 정말 간단한 거야. 문제 풀 때 가, 나, 다, 조건 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대놓고 다음 함수 fx의 특징은 fx는 f 4 마이너스 x 이거를 해석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라.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x는 a라는 녀석 기준으로 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a 값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2 곱하기 a가 요 모양인 거야. 그럼 a 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따라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식은 x는 2라는 라인 기준으로 지 스스로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분석해야겠구나. 저런 문제요? 끝이에요. 그럼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봤으니까 바로 보이지. 나중에 가면 모른다고.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 조건 중에 극히 일부분으로 이게 하나가 섞여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저 빨간색 X가 아니라 T죠 저건. 아니 똑같이 x야. 아, 똑같이.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t로 치환했을 뿐이고 아까 증명했던 게 ft는 f2a-t라고 그랬잖아. 응? 근데 t 문자를 다시 x로만 바꿨을 뿐이야. 그랬어요. 알겠어요? 자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 4번. 오 빨라. 겁나 빠른데? 몇 분째였어? 20분. 30분 거 가는. 그 정도는 안 되지. 35분 컷인데? 4번. 자 여기 조금 어렵다. 잘 봐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보시게 될 게 뭐냐면 주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과학 같은 거에 보면 주기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봤을 텐데 그렇지 비슷한 건데 주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그 반복되는 사이클 그런 거를 보통 얘기하시는데 함수에서도 그런 그래프가 종종 나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보아라. 일반적으로 주기라고 했으면 어떤 사이클마다 반복되는지 그 사이클의 칸수를 찾아야 되거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니네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같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 가우스 밸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그거 그릴 거야. 인정. 내가 원하는 대답을 벌써 해버려.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잘 봐. 가우스 X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본드 그래. 얘들아 자는 거 아니지? 급격히 조용한데. 문제 풀 때만 신나고 개념 설명할 때 자고. 그냥 문제만 중장자 풀면 왜? 개념에 문제 푸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그샘플이 없으면 기억나요? 이게 가우스 Y는 이거였단 말이야. 좌표가 1, 2, 3, 0, 마이너스 1이었어. 알아요. 기억나니? 자, 근데 그래프 모양만 똑같은 걸 쓰는 거고 설명을 위해서 1, 2, 3을 안 쓰고 그냥 P라는 숫자를 써볼게. 잘 봐라. 그럼 한 칸당 P야. 그럼 얘는 2P가 될 것이고 얘는 3P가 되겠죠? 얘는 당연히 0이고 얘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럼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일정 칸수마다.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P칸마다 그대로 계속 무한 반복되는 그림이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그러면 이거를 정의하기 위한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흰색 점 기준으로 X칸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하나 딱 찍어요. 똑같이 X칸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찍고 자 얘도 찍어. 그럼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 함수값이 몽땅 다 똑같다라는 특징이 있어. 물론 여기에서 X칸만큼 떨어져 있는 것 마찬가지로 점을 찾아서 함수값을 찍어보면 다 똑같아. 자 그럼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잘 써볼게. 잘 그려라. 좀 어렵다 이거는. 생소하잖아. 니네 이런 거 공부한 적 없어. 그래프만 한번 비슷한 거 그려봤지 특징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말한 거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자 얘는 여기 좌표가 0 플러스 x죠. x좌표 대입한 함수값인 거잖아. 그러면 f
0 플러스 x인데 0은 안 썼어. 그럼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점은 p에다가 x 더한 거지. 근데 순서 바꿔서 x 플러스 p라고 쓸게. 그럼 얘는 p 플러스 x죠. 요점에 x좌표. 근데 그게 f 순서를 바꿨으면은 x 플러스 3p라고 해도 되지. 아 2p. 그 다음 거는 자 표시 안 했다. 근데 마찬가지. 자 이건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하자 요거. 마이너스 p에서 x 칸만큼 갔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p 플러스 x지. 순서 바꿔서 쓰면은 f 자 x 마이너스 p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쓴 함수값이 몽땅 다 어때? 똑같아. 자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잘 들어라. 주기가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사이클의 크기가 p인 주기함수를 보통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반복되는 게 p칸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주기는 p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잘 봐라. fx랑 fx 플러스 p랑 똑같다고 써있지. 오케이? 그럼 그 중에 요거 두 개만 따다가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f x랑 f x 플러스 p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끝나.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차이점이 있어. 주기 p인 주기함수는 다음과 같이 쓰세요 라고 써있는 게 정의가 맞거든. 근데 서술 과정이 다른 게 있어. f x는 f x 플러스 p라고 써있으면 이걸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야. 무조건 주기가 p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틀려. 이걸 설명해 줄게. 니네가 나중에 선행집 나가면 주기함수에 대한 정의는 이건 당연히 외우게 돼. 그냥 간단하게. 근데 함정을 파는 심한 문제가 뭐냐면 주기가 p라는 걸 써주지 않고 이 조건만 줘. 그럼 애들이 이거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게 주기함수에서 그 주기 그 크기잖아. 그러니까 p라는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그냥 속아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걸려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정확하게 체크 안 하면 틀릴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런지만 이해하자.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얘랑 같다는 위에 써놨어. 근데 얘는 사실 얘와도 똑같잖아. 그럼 잘 봐. 장난질을 한번 해볼게. 이미 이 그래프는 주기가 p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함수값 같다를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fx가 얘랑도 같지만 얘랑도 같죠? 그러면 f x 플러스 2p와 같네? 하나만 더 써볼까? fx가 f 내가 여기 그리다 말긴 했지만 여기 내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렸다면 똑같이 모두 되려면 x만큼 전진해서 찍었을 때 그 y값이 똑같은 거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x f x 좌표가 3p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써볼게. 내가 f x 플러스 3p하고도 똑같은 거잖아. 되잖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진짜 집중력이 한계치가 딱 2시간인 거. 정말 학기 수업 최적화의 두뇌를 갖고 있는 거야. 잘 봐. 자 하나 더 써볼게. 제대로 잘 봐야지. fx가 누구랑도 같냐면 x-p 대입한 것하고도 똑같잖아. 자 우린 답을 알아요. 이 녀석은 주기가 p라는 걸 알아요.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만 주어져 있으면 주기가 p라고 무조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그래프 모양을 봐. 야, 이 사람이 판단한 게 뭐였어? x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이 숫자가 주기라고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답이 주기가 p다. 만약에 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주어져 있다 생각해보라. 꼬랑지 붙어있는 이 p가 주기야? 아닌 거지. p가 주기잖아. 꼬랑지 붙어있는 3p가 주기야? p가 주기잖아. 마이너스 p가 주기야? p가 주기잖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꼬랑지 붙어있는 이 숫자가 100% 주기를 뜻하지는 않아. 꼬랑지 붙어있는 이 숫자가 무조건 p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 그래서 서술 과정이 중요한 거야. 주기가 p라고 줬으면 100% 이걸 쓰면 돼. 얘가 무조건 주기야. 써줬잖아. 조건이 p라면 p, 주기가. 근데 식만 써있으면 꼬랑지 붙어있는 이 녀석이 주기네 라고 하면은 이런 예시 때문에 안 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계산하는 과정도 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답이 p지, 주기가 p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를 2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네. 3p를 3으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p를 마이너스 1로 나눠야지만 내가 원하는 p가 나오지. 그러면 공통적인 결론을 뭐냐면 A분의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2개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를 뭘로 나눴냐면 정수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관계식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2개를 계산하기 위한 관계식은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를 그냥 네모칸이라고 할게. 그냥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를 뭘로 나눠? 정수로 나눠준 값이 2개가 된다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 모든 게 다 그냥 그 네. 점수로 나눠. 네, 무조건 정수로만 나눠야 돼. 근데 정확하게 어떤 정수로 나눠야지만 2개인지는 그거는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 그 자체가 2개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건 뭔 소리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문제 풀 때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극히 일부분이 이거 하나씩 있는 거라고. 네. 그럼 조건 가나다 중에 가가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조건 나는 이 P가 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준다고. 내가 여기 써진 거는 문제 풀이를 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인 거예요. 해석하는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지금은 할 수 없어. 네. 확실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P 딱 보자마자 아 주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예시 때문에. 그러면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fx는 뭐 fx 플러스 조건 자체는 하나씩만 나와 있어. 여기서 더 나와 있진 않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드린 거고,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래프가 안 나와. 그냥 멘트만 나와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꼬랑지 붙어 있는 P가 2개라고 100% 선언하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 얘가 2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얘가 2개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거 계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다른 조건을 보고 찾아야 돼. 또 다른 조건. fx는 fx 플러스 2p만 나와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거야. 이 P가 2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정확하게 내가 공식화해야 되잖아. 꼬랑지 붙어 있는 게 네가 말한 게 2P라는 거야. 그거를 정수로 나눠야지만 진짜 2개가 뭔지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 p마다 이렇게 딱딱딱 진짜 네 말대로 2P가 2개일 수도 있다고. 아 그건 근데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걸 2개가 2P인지 아니면 2로 나눈 P가 2개인지 아니면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따지기 위한 추가 조건은 다른 걸 보고 판단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니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주황색 글씨. P라고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2씩 써. 오케이. 주기가 안 써 있는데 주기함수처럼 관계식이 써 있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P가 주기라고 선언하면 큰일 난다고. 오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써놨잖아. 오케이. 꼬랑지 붙어 있는. 그러니까 P라고 생각하지 말고 X 뒤에 붙어 있는 꼬랑지 붙은 상수라고 생각하라고. 에스코 깡. 숫자. 오케이. 3P가 2P가 오케이. 2P, 3P 마이너스 P가 주기가 아니잖아. yes 패스. 알았냐? 에스코 강주. 광주를 써. 자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자 이것도 잘 봐라. 아까 파란색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의를 찾아냈는데 변형된 게 더 잘 나온다 했죠? 얘는 주기함수는 사실 이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 그런데 이것조차도 변형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자 밑에다가 써줄게. 또 다른 관계식이 뭐냐면 f x-a는 f x 플러스 a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요? 마찬가지로 변형하는 식이에요. 자,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갔잖아요, 저. 네? 아니, 저기 자, 다른 근데 식이랑 P 문자로 바꿔서 잘 봐라. 왜 되는지 이해시켜줄게. 다른 게 없는데. 자, 잘 들어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서 써줄게. 이거랑 왜 같냐면요. 자, 똑같아. 아까 아니, 저 밑에 쓴 거잖아. a-x를 치워냈지? 일로 와봐라. 요거를 마찬가지로 치환 한번 해볼래? 계산 한번 해보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x-2분의 p를 t 문자로 치환해. 그럼 식이 어떻게 돼? f? P랑 C가 돼.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x 자리에 대입했지. 일로 와봐.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대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x는 t 플러스 2분의 p라고 계산한 다음에 어디다가 대입해? x 문자에다가 대입해. 그러면 t
플러스 P가 돼버리죠. 오, 위의 식과 똑같지. 우와. 그래서 오,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아. 물론 여기 있는 T는 나중에 뭘로 바꿔? X로 들어가. 계산 과정 똑같아. 우와. 그래서 원래는 주기함수를 뜻하는 식이 일단 주황색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얘도 알고는 있어요. 과정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라. 헷갈리는 게 이거다. 같다는 건 이해했나요? 계산 과정상. 그러면 헷갈리는 게 요거랑 매칭이랑 요게 좀 헷갈려. 구조가 비슷하지 않냐? 똑같이.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것도 알려줄 거야. x는 a라는 라인 기준으로 대칭이면 x 앞에 개수가 부호가 반대야. 근데 얘는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똑같죠. 플러스 x 플러스 x 똑같죠. 이것도 고3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정확히 잘 봐라. 부호가 같다라고 했지 플러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 부호가 같으면 주기함수. 부호가 다르면 대칭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호 같다 다르다 같고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완벽한 부호가 정리였어. 같다라고. 부호가 같다라고. 대박이고요. 자, 얘는 부호가 어때? 다르다. 이거 좀 구분을 짓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공부 많이 하는데 헷갈리는 게 지금 4개까지 했는데 벌써 2개가 헷갈리죠. 아니요. 뭐 해석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해봐. EX ID. 그러면 이거 노트 쓸 때 이거 다 써야 돼요? 다 써야죠. 와. 예시는 빼고 아니 그 설명 과정은 시험. 얘네가 충실하게 다 써야지. 위칼림나다. 그럼 잘 봐라. 그럼 얘는 해봐. F 마이너스 X와 F 마이너스 1 플러스 X 무슨 함수인지 분석해 봅시다. 일단 얘일까 얘일까? X 앞에 부호에 주목하세요. X 앞에 저거요. 부호가 반대죠? 저거요 저거. 그럼 얘 아니야. 삼 얘야 번. 얘야 얘야. 저 대칭. 얘야. 그러면 어떤 모양이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 야스.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 정말 간단하군요. 보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무슨 대칭인지 계산해봐. x에 붙어있는 x랑 세트로 붙어있는 숫자가 그냥 대칭을 뜻하는 숫자죠. 네. 그러면 뭐라?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붙어있지. 네. 따라서 이 녀석은 x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지 스스로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구분을 지어볼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f 딱 봐도 4번이 나올 차례. x 마이너스 2는 f x 플러스 2 해석해보자. 얘는 x 앞에 부호가 똑같지. 예. 그럼 주기함수. 네. 근데 똑같아.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몇 칸짜리인지 찾아보자. 자 파란색을 잘 봐라.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주기가 아니죠. 네. 2분의 p가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가 된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숫자는 p를 알고 싶은 거잖아. p가 주기니까. 따라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p가 2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p 값이 얼마야? 4네. 따라서 이 녀석은 주기가 4칸짜리인 주기함수라고 해석을 해야 돼. 보면서 하는 건 쉬워. 어느 그냥 저식에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보면서 하는 건 쉬운데 이걸 하나하나 적용하는 게 나중에 힘들단 말이야. 맨날 손에 쓰고 다녀야겠다. 자, 사실 그걸 추천해.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자고. 영어 단어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 나중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x 앞에 부호 다르죠? x 앞에 부호 반대죠? 그러면 x는 a 대칭이죠. 그러면 2를 여기 들어가는 게 a 값이 x는 되겠지. 2네. 이게 됐니? 자, 그래서 얘는 x는 자 누구 기준 대칭이야? 이 기준으로 대칭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지금은 간단하네. 헷갈리는 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라고요. 알겠죠? 위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하는 바가 너무 다르지? 자, 지금이야 어렵지만 나중에 하면 능수능란하게 돼야 된다. 이걸 고2고3 애들한테 자꾸 해주는 거는 애들이 못하니까 그런 거야. 이 내용 자체가 더 들어가면 더 되게 어려워. 몇 번째였냐? 자, 몇 번 해야 돼? 5번? 아니 5번. 6번 할 차례 6번. 아니 4, 5, 6이 많이 걸리지. 야, 니네 대칭 이동 공부할 때 점 대칭 이동도 공부했죠?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A, B 기준으로 자, 기억해봐. 그 Y를 중점이 A, B가 그렇죠. 근데 Y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공식은 뭐였어? 2A-X, 2Y-Y 이거였어요. 저번에 써줬던 거다. 오케이? 저번에 써줬던 거야. 자, 근데
얘는 지 스스로 대칭인 거야. 대칭 이동이 아니라고. 자, 얘도 똑같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대칭이라고. 자, 그럼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대칭 이동했을 때랑 사실 비슷한 게 있어요. 잘 봐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때 이 그래프가 요 점 기준으로 지수로 대칭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 있죠? 요거를 요만큼을 가위로 오려내. 그 다음에 요거 점 기준으로 180도를 딱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M자. 이렇게 포개져. 아 포개지게 안 이렇게 돌리면 포개지게 돼 있어. 돌린다.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알았어요. 돌리면 이렇게 포개지게 돼 있어. 네. 그런 애들을 정확하게 점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A, B예요. 네. 자, 그럼 똑같아. 원점 대칭할 때, 자, 지워버렸구나. 아까 그림 그려줬던 게 뭐냐면 얘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그림 아까 그려줬다. 점 하나를 딱 찍었어. 얘랑 자대고 이었어. 그럼 얘가 아까 원점이었을 때는, 자, 원점 대칭이었을 때, 요 길이만큼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같은 길이였을 때 점이 묻는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자, 근데 그게 원점이 아니라 A, B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라. 얘도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요점의 X좌표랑 요점의 X좌표가 존재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떨어진 칸수는 X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좌표가 이 점의 X좌표는 A에서 X만큼 더한 거지. A 플러스 X. 얘는 뺀 거지. 그럼 A 마이너스 X. 맞나요? 예. 그때 우리 대칭이동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그냥 요 점이 사실 빗변의 중심인 거잖아. 그럼 닮음에 의해서 이 점의 X좌표가 두 X좌표의 중점이셔요. 네. 마찬가지로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가 정확하게 가운데 누가 있냐면 B가 있는 거야. 닮음에 의해서. 자, 표시해줄게. 표시해줄게. 이렇게. 요 점의 Y좌표,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F A-X죠. 요점의 Y좌표는 F A 플러스 X죠. 그럼 마찬가지 이 B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 얘와 얘 사이에 있다고. 정확하게 중간에 있다고. 중간에. 자,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폭이 똑같단 말이야. 저 식은 뭐 어딜 쓰는 거예요? FA 어디 플러스 X. FA 플러스 X가 어떤 식? A에서 X만큼 커졌잖아. 네. 그래서 A에다가 X를 더한 거라고. 저 가운데 점 기준. A 기준으로. X 표시해놨잖아. X. 네, 이거 길이야, 길이. 네네네. 얘는 왜 뺐어? X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알았어. 자, 됐니? 그럼 관계식은 딱 나왔어. B가 누구의 중점이래? 얘와 이 함수값의 중점이죠. 그럼 중점의 계산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 더해서 나누기 2잖아. 2분의 1. 맞지? 자,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얘도 짜증나는 게 식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정말 짜증난다.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분의 F 자 A-X F A 플러스 X 2로 나눈 게 뭐랑 같다? 1랑 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암기사항이 아니라 2를 넘긴 걸로 나온다. 자식아,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니네가 진짜 외워야 되는 식은 파란색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이거 외워. F A-X F A 플러스 X는 2B.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또 저걸 변형해요. 변형해요. 자, 아까 치환했던 거 기억해보자. 아까 A-X를 치환했거든? 네. 잘 봐라. 그럼 이렇게 합니다. A-X를 T. 마찬가지 T로 치환. 이거 아까 했던 거야. 네. 그럼 T가 되고 여기가 2A-T 됐다고. 그렇죠. 기억나니? 예. 그래서 식이 바로 정리돼서 T 문자 대신에 마찬가지로 X로 바꿔요. 그럼 F 2A-X는 2B.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볼 관계식은 1번보다는 2번이에요. 그럼 딱 보자마자 아! A, B 점 기준 대칭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해석해요. 자, 바로 적용해보자. 적용해보자. 또
진짜 대충 1시간 정도 쓴 말이 딱 많이 걸리네. 뒤로 갈수록 좀 말이 많아 내가. 자 그럼 보세요. 재준아 대답해. 울지 말고. 이번 건 재준이가 하는 거예요. 아 좋다. 자 그럼 만약에 식 이렇게 나왔어. 정말 간단한 거야. 자 보면서 따져봐. fx는 fx 플러스 f 6 마이너스 얘네 두 개네. 이거는 8이야. 자 해석해보자. 딱 조건이 이렇게 나와. 가, 나, 다 조건 중에 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 이거 빨간식에 대입하면 이 모양 이 모양이지. 예. 그럼 2a 마이너스 x야. 그럼 6 이는 마이너스 3이 x니까 a가 3이죠. 예. 그다음에 이 b가 8이 되는 거야. 그럼 b가 얼마야? 4네요. 4야. 그래. 그래서 얘는 3,4 기준으로 대칭을 갖고 있는 성질,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구나라는 걸 해석해야 돼. 그렇게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아니 이게 힘들어. 이게 장난 아니야. 식 자체는 싫은데 그래프 찾기가 힘들 것 같아. 당연하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라. 어떤 fx식이 지금 써주는 건 94년도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수능 문제예요. 우와 정말 저희가 맞추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수능 초창기다 보니까 개념적인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물수능이었어요. 겁나 어려웠죠. 94, 95년도에는 수능을 2번 봤어 1년에. 예? 왜요? 전반기, 후반기. 예? 그러면 니네 부모님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놀지도 못하는데 죽었지. 소위 말하면 정말 죽어놨지. 기말고사 대신 그런 걸 보내. 내가 알기로는 1차 수능, 2차 수능 합쳐서 대학 갔을 거야. 오씨. 내가 알기로.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96년도인가 부터 하나로 줄고 아이들 진짜. 정확하게는 나는 뭐라 그때 초딩이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알았지. 자 어쨌든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또 해석해보자. 자 이 모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2a 마이너스 x니까 a가 얼마야? 2. 2b가 4니까 b가 얼마야? 2. 따라서 딱 보자마자 그때 니네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아 이거 2,2 기준으로 대칭이네. 딱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그래프와 자 이거를 만족한다. 뭐를 물어봤냐면 y는 fx와 x는 0이라는 그래프와 x는 4라는 그래프와 x축과 둘러싸이 넓이를 둘러싸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이렇게 나왔어. 그림 하나도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이쪽뿐이고 그런 건가? 아니 그런 거 몰라. 이거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땐 고1 내용이었다. 선생님 때도 수능 문제는 고2, 고3 거보다는 고1 게 되게 많이 나왔어. 선생님 때는 고1 수학이 되게 어려웠어. 근데 니네는 바뀌어서 균등하게 나와요 지금. 선생님 때랑 이제 수능 문화가 많이 바뀐 거죠. 21번 찍는 방법 있어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 진짜. 해봐. 해석해보자. 자 일단 내가 2,2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준이 되기 전에 2,2라는 거야. 잘 봐라. 잘 봐라. 약간의 창의성도 이거네. 2,2를 딱 찍어. 와우. 근데 2,2를 대칭성만 갖고 이제 정확하게 얘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잡아 돌리면 포개진다 그랬지. 네. 얘도 그걸 쓸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니네 멋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대신 잡아 돌렸을 때 포개질 수 있는 구조를 아무거나 하나 그리는 거야. 아무거나. 그럼 이번에 내가 얘를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그렸죠. 그럼 사실 반대로 그려도 상관없어. 어떻게 할 거냐면 적당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두 칸 떨어져 있지. 그럼 반대편으로 두 칸 떨어져 있을 때까지만 그림을 딱 그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확 돌리면 어떻게 돼? 얘랑 포개져. 이게 전대칭이에요. 자 대충 그린 거야. fx가 이건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가 돌렸을 때 포개지는 건 안다고. 자 그림이 이미 다 나왔어. 이 문제에서 하필이면 왜 x를 4라고 했을까? 8. 여기가 2지. 그만. 맞나? 8이냐? 모르겠어. 따져봐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0, x는 4,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래. 그럼 x는 0은 누구야? y축이죠. 네. x는 4는 여기 있죠. 오. 맞니? 그 다음에 y는 fx는 여기 있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요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적당히 잡아 돌리면 포개진다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 돌리냐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그럼 다리미 모양처럼 식칼 모양처럼 하나 나오지. 팔 맞네.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 돌리면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이 맞아 떨어져. 와 신기하다. 그럼 색칠한 부분이 직사각형이 되죠. 야. 알고 나니까 할만하지 사실은. 신기하다. 알고 나니까. 그래서 4칸 곱하기 2칸이라는 넓이가 8이에요. 오. 이게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오죠. 지중에 잘했어요. 쭈쭈쭈쭈. 그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와. 합시다. 이것도 인그젠플 있어요? 얘는 그림만 있어요. 오케이. 1시간 좀 넘게 되거든. 자, 다 지우고 설명할게 이거를. 잘 보세요. 띵크에 났어. 안 났어. 50분 아직 안 됐구나. 저거 내가 봤을 때는 용량 문제로 띵 소리 나는 것 같아. 50분마다 소리 나. 50분 넘었어요. 소리 났어? 안 났어요. 50분 넘으면 소리 나. 이제 딱 51분인데? 네. 51분 3초. 50분마다 소리 나. 스콩스콩.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한테는 친수가 표현이에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정의도 공부한다. 아래로 아래로 볼록, 위로.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뭐라는 거죠, 쟤는? 안좋은. 그렇게 배웠는데.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 2차 함수 공부할 때 처음 공부했던 거지, 이 표현은. 근데 정의에 대해서 2차 함수에서 모양에 대한 표현을 공부했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공부했어. 자, 목이면 반대 아니야? 이거랑 선생님은 위로 볼록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 왜냐면 위로 볼록을 알면 아래로 볼록은 반대로 생각하면 쉽거든. 위로 자, 잘 봐라. 얘도 조금 어렵다. 잘 보세요. 6번이다. 자, 위로 볼록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2차 함수처럼 그렸어. 자, 그 중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임의로 두 개를 하나 찍어요. 요렇게 두 점을 하나 걸려볼게. 그럼 당연히 저 옆에 거 일부러 그리다 안 거예요? 굳이 필요 없어서. 아 네.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자 그냥 얘를 X. x1번이라고 얘를 x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와. 그럼 당연히 y좌표도 있겠죠. 대단하다. 자, 그럼 얘가 fx1번이고 얘가 fx2번이겠지. 멋있다. 잘 들어, 찌질한 녀석. 왜 제일 찍으시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야, 나중에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해. 알았냐? 이걸 내가 왜 미리 해주면 그래 재준아. 계속 나온다. 시끄러워. 똑바로 앉아, 찐따야. 조성달. 별거 없어. 얼굴도 좀.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x1하고 x2의 정확하게 중점을 찾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겠죠. 여기 맞니? 그럼 그 녀석을 대입한 함수값을 찾아볼게. 여기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f 뭐를 대입했어? x좌표에 중점 대입했죠? 2분의 x1 더하기 x2. 자, 내가 그리고 중점이라는 거 한 거를 좀 잘 기억하세요. 중점 대입했다. 그랬더니 화살표에 주목해봐. x1하고 x2하고 비교했을 때 2분의 x1 더하기 x2. 다시 말하면 중점을 대입한 함수값이 더 위에 찍혔죠. 근데 그게 누구랑 비교 대상을 가질 거냐면 내가 지금 대입한 건 x값에 중점 대입한 거야. 근데 x1과 x2의 함수값들을 표시해놨어. 노란색으로. 그럼 그들의 뭐도 알 수 있냐면 중점도 계산할 수 있어. 자, 여기쯤이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숫자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야? x1번 대입한과 x2번 대입한과의 중점이지. 그러면 중점이니까 2분의 fx1번 더하기 fx2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비교해봐라.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 비교해봐라. 누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크죠. 더 위에 있으니까. 자, 파란색은 누구라고 했어? 중점을 대입한 함수값이지. 주황색은 뭐야? 함수값의 가운데 있으니까 함수값의 중점이라고 해도 되겠냐? 누가 더 커요?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크지.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자, 써줄게. 파란색 말하는 게 저 위에 말하는 거죠? 아니, 색깔 다 해놨잖아, 여기. 여기. 더 위에 찍히잖아. 주황색은 여기 있잖아. 더 위에 있지? 그 집에서 필기할 때 잘해놓으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식을 쓰게 되면은 자, 누가 더 커?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더 커. 그거 써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비교 대상 가져가라.
자 2분의 x1 더하기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보다 크다? 함수값의 2분의 중점보다 얘가 더 크다. 자 말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 얘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중점을 대입한 함수값이죠. 그래서 얘는 외울 때 중점의 함수값이라고 외우죠. 함수값의 중점. 함수값. 함수값. 얘는 함수값의 중점인 거죠. 그래서 말로 외우는 거죠. 보다 물론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A 5부 B 5부. 자 누가 커요? 중점의 함수값 대입한 게 더 크다. 자 이거요. 안 끝났어. 됐냐? 지금 끝났어. 근데 웃긴 건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고 여기에서 심화 버전으로 다다오멘가 나온 게 웃긴 게 이거야. 야, 잘 봐라. 수능 문제 중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운 지식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물어보는 빈칸 채우기 문제도 있어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존에 니네가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는 걸 니네들한테 요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게 사실 어려워. 지들도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억지는 아니야. 할 수는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니네가 나중에 고등이 되시면 논문 쓸 때 필요한 거. 기출문제 같은 걸 풀면서 훈련을 해. 비슷하게 나오기 필요한 때문에 방정식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이미 수능 기출문제라 했지. 한글로 쓰고 있지. 중점이라는 단어 썼지. 잘 봐라. 중점은 우리 평면좌표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1대1 내분점이라고 공부하지 않았어? 그렇죠. 맞니? 그럼 얘도 중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겠네. 수능 문제가 더 일반화돼서 어렵게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1대1 내분점이 아니어도 이성진이 만족하는지를 증명하는 게 나왔어. 중점은 말 그대로 내 스페셜 케이스잖아.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거라는 굉장히 제약된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근데 1대1 내분점이 아닐 때에도 이 대소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하세요가 나왔었다고. 근데 그걸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 풀어줄 건 아니고 결과만 얘기할게. 중점이 아니어도 다시 말하면 1대1 내분점이 아니어도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가 돼서 나왔었어요. 2대1 내분점이요. 다 되는 거야. 그러면 2대1 내분점의 함수값과 대단하다. 함수값의 2대1 내분점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그게 수능 문제에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정리만 하자. 자, 뭐가 있냐면 1대1 내분점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 일반적인 내분점도 다 된다. 외분점은 안 돼요? 외분점은 기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안 될 거야. 너무 자, 그럼 뭐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모두 되냐면 수능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M 대 N. 자, 그냥 바로 써줄까? M 대 N 내분점의 함수값하고. 자, 누구랑 비교했어? 함수값의 M 대 N 내분점 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앞에 있는 게 더 크다. 이게 최종 결론이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빨간색까지만 외우세요. 일단. 얘는 나중에 하면 돼. 안 끝났다고 자꾸 싫어. 자, 그럼 위로 블록은 말 했어. 그럼 아래로 블록은 방금 말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은 거 아니야? 반대.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만 쓰고 넘어가자. 자, 말로만 쓰자. 위로 블록과 다르게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합니다. 부등호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은 안 그립니다. 이건 자, 중점의 중점이 함수값. 더 큰 거. 그렇죠. 얘는 함수값의 중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끝났다고. 질문도 있어요? 아니야. 지금 6번 하잖아. 내가 뻥친 적 있냐 언제? 있는데. 자, 있다고? 진짜 끝이야. 하나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한 게 결국 이 파란색 글씨가 수능 기출 문제라고 써놨잖아. 또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또 정의가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요것도 있어. 번호가 9번이라 2번, 3번이고요. 7번이라 하려다가 3번. 아니야, 진짜.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얘기하면 속고만 살아나 이것들이. 이게 잘못해요. 이거세요. 위로 불러 그림을 그렸다. 프로 보세요. 점을 3개를 찍었어. 임의의 점 3개를 찍었어. 자, 각각의 점을 x좌표를 각각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잘 봐. 장난질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 이거 안 헷갈린다. 잘 봐라.
A랑 B랑 이은 직선을 노란색으로 하고 B랑 C랑 이은 거를 파란색이라고 하고 A와 C를 이은 거를 빨간색으로 하면은 자 그림 보고 판단해보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중에 제일 기울기가 가파른 게 누구냐?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노란색이 제일 기울기가 가파르죠. 아, 네. 이해되니? 이건 보이지? 그러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 제일 기울기가 만만한 건 파란색이지.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위로 블록이야 이거. 위로 블록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제일 기울기가 가파르다 했어? 노란색이 제일 급격하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이 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 점 중에 왼쪽으로 쏠려 있는 점이 얘 다음에 얘죠. 왼쪽에 있는 점, 왼쪽에 있는 점.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른 직선은 무조건 어떤 성질을 먼저 하냐면 찍혀 있는 점들 중에서 가능한 한 왼쪽에 찍혀 있는 점들을 이었을 때의 직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제일 가파른 직선이에요. 언제? 위로 볼륨. 자, 그럼 잘 들어라. 노란색은 세 개의 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왼쪽으로 쏠려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점을 연결했죠. 왼쪽으로 쏠려 있는 애들 중에서 1등, 2등 연결했죠. 그럼 그 녀석이 무조건 기울기가 최고 가파르다. 그럼 반대로 파란색이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왼쪽에 몰려있지 않고 반대쪽으로 몰려있는 1등, 2등을 찍었지. 연결했지. 그러면 그 파란색이 가장 기울기가 완만해.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정리해 줄게. 자, 위로 블록을 딱 어떤 것도 성립하냐면 작은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큰 방향에 찍혀 있는 두 점 연결할수록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야. 그림으로 얘기하면 돼. 얘는 그냥 정리한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위로 블록만 할 거다 얘는. 왜냐면 아래로 블록은 반대겠죠? 따라왔습니다. 그럼 점이 4개가 찍혀 있어 이번에. 작년 수능 문제 풀 때도 이거 나왔어. 공감이 안 되죠 아직은? 잘 들어라. 내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왼쪽으로 쏠려 있는 점들, 작은 쪽으로 쏠려 있는 점들 연결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랬지. 그러면 잘 봐. 누가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고 누가 기울기가 가장 완만할까요? 하나. 맨 왼쪽이랑 이것도 하나 해보자. 내가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왼쪽에 쏠려 있는 점 연결하는 게 무조건 가파르다 했죠. 그럼 노란색이 최고겠지. 1등, 2등, 3등, 4등이잖아. 네.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1등. 왼쪽 기준으로 1등, 2등 포섭하고 있잖아. 그럼 노란색이 제일 가파른 거야. 이해됐냐?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제일 만만한 건 주황색이겠죠. 그러면 꼴찌들을 연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제일 1등이고 주황색이 제일 완만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비교 대상을 잘 봐라. 파란색하고 녹색은 누가 더 가파라요? 파란색이 더 가파르죠. 왜 그러냐면 파란색은 1등과 3등 연결했지. 왼쪽 기준으로. 녹색은 2등하고 4등 연결했지. 야, 그러면 1, 3등 팀과 2, 4등 팀은 누가 점수가 높아? 1, 3등 팀이 높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녹색보다 가파른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애들 컨택하고 있어야지 걔가 기울기가 센 거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면 주황색, 녹색하고 빨간색은 누가 더 가파라? 이유는? 1등 갖고 있잖아요. 1등, 4등. 얘는 2등, 4등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4등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1등하고 2등만 비교하면 되겠지. 근데 1등을 갖고 있는 빨간색이 더 가파르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사실 이거야. 잘 봐요. 점선하고 빨간색하고 누가 더 가파를까요? 똑같지 않아?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모르지 않아. 애매해. 점선과 빨간색은 애매해서 알 수가 없어.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왼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가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세진다, 커진다 라는 게 위로 블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아래로 블록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럼 아래로 블록은 말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점들을 연결할수록 기울기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